음악치료사 라헬입니다. 제가 오늘은 Q&A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댓글로는 대답에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M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저도 너무 아쉬움이 많고 구독자분들도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구독자 100분 넘은 기념으로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올린 그 영상들 밑에도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올린 영상 그 더보기 설명란에 질문들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다 올려주시면 제가 Q&A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읽고 DM 받은 것도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댓글을 먼저 다 읽기 전에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댓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이번 2020년 2월에 숙명여대 음악치료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을 앞둔 라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졸업 후에 음악치료사로서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댓글 읽어볼까요? 그 영상에 있는 댓글을 먼저 읽고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희886423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상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너무 힘이 돼요. 음악치료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전 음악치료 쪽으로 진로를 생각 중인데 아직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감이 안 오고 막막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음악치료를 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음악치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논문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1대1 교수님을 선택을 할 때 그 음악치료라는 주제로 저희 학교에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학부생이 쓰는 소논문이다 보니 저는 이제 쉽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을 선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음악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스프링 노트로 돼 있는 책을 먼저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기분 아실 거예요. 딱 어떤 책을 딱 받고 읽었을 때 그냥 막 눈이 딱 떠지면서 후루룩 읽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모두 각자마다. 저한테는 음악치료가 정말 그랬고, 제가 이제 음대를 졸업을 했지만 음악을 이런 식으로 좋게 연주하는 거 외에도 이 음악을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너무 저는 감명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치료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음악치료는 일단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듯이 뭐 어떻게 할 때는 이 음악을 듣고 어떻게 할 때는 이 음악을 들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꽤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 의뢰를 하신 그 내담자 분과 음악 활동을 하며 역동성을 일으켜서 그 클라이언트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돕는 게 치료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처방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음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돕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희희님에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주님이 저한테 댓글을 되게 정리를 잘해서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1번, 이제 음악치료대학원을 준비할 때 읽어두면 좋은 책. 대학원을 준비할 때 읽으면 좋은 책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진학을 하시려면 면접을 보고 이제 실기를 치셔야 돼요.
저는 그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올댓 음악치료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설명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이해되기 쉽게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면접 후기 그리고 면접 팁, 제가 받은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근데 이게 저희가 5학기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그때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롤플레이적인 상황을 질문으로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고, 혹은 뭐 음악 치료를 공부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떻게 그 임할 건지 그런 식의 질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3번, 지방대학교를 나와서 숙대 음악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는 고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학원의 그 입시 요건 자체가 학위 4년제 학위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대 학교를 나와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4번, 대학원 졸업 후 하고 있는 일과 전망을 물어봐 주셨어요. 음악 치료사들은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그다음에 정신과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물론 일반도 가능하고요. 일단은 너무 안타깝게도 태어나는 아동의 숫자는 줄고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특수아동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치료 분야들의 전망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게 되면 조금 더 뭐 다른 예술치료 분야도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고령화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음악치료학과와 심리학과를 고민 중인 학생에게 음악치료학의 장점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주님께 정확하게 어떤 분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 경쟁률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5대1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번, 숙명여대는 박사과정밖에 없던데 석사는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아닙니다. 숙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석사 과정이고 저는 이제 2월에 석사학위를 받을 거고요. 숙대에는 석사, 박사 학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면 유리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모든 대학원이 그렇듯이 영어가 들어올 때 필수는 아니지만 졸업 요건에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영어 시험을 치시거나 아니면 그 과가 원하는 토익 점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주님 질문을 다 제가 읽었네요. 그리고 복숭아님 댓글 읽어볼게요. 항상 좋은 영상 보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국악고를 입학할 예정인데 항상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하고 대학교를 나온 뒤 음악치료에 대한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악치료사가 정신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년제를 가시게 되면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등학교 3년 잘 보내시고 대학교 학부생활 4년도 잘 보내신 다음에 그때까지도 음악치료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 또 남아있다면 그때 저한테 또 다시 질문해주세요. 입시에 대한 정보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원님께서 음악치료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잘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참 이게 저도
저도 되게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음악 이론과 그리고 기타와 피아노 등의 반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 치료 세션을 나갈 때 그곳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악기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주를 할 수 있는 악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현재 세션을 나갈 때는 무조건 기타를 꼭 활용을 합니다. 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피아노나 신디가 무조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션을 할 때 먼저 다가갈 때 가장 좋은 악기가 저는 또 기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지님께서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20대 후반에 음악치료 쪽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악기는 피아노를 지속적으로 쳐온 상태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은 숙명여대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대학원 입시 요강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기 그리고 면접 이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실기는 매번 매 학기 실기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접 한 달 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또 은지님은 피아노를 지속적으로 쳐오신 상태라고 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는 일단은 음악 치료학에 대해서 아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점이나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음악 치료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장 먼저 1학기 때 그 책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읽어보고 면접에 임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댓글 질문을 다 제가 답을 했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댓글은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스타 DM으로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스타로 가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저에게 DM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분은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이 영상을 찍을 때 합쳐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먼저 진희님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음악치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음악치료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접근하기 어렵더라고요. 숙명여대 음악치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음악적 지식이나 실기 부분에서 얼만큼 실력을 갖춰놔야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 성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먼저 음악치료학과에 지원하는 데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요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학교 성적을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제가 답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학교 성적도 사실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학부 4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면접관을 해주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이 학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면접 안에서 말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겠지만 학부 4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는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정말 음악치료 전공을 해서 음악치료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 그 안 좋은 성적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답변을 준비해서 그리고 음악 치료에 대한 열정을 면접할 때 보여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민서님은 현재 음대를 다니고 있다고 하셨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서님께 음악치료 관련 서적을 많이 찾아보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음악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면 인터넷보다는 서적으로 지식을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대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을 치료사 쪽으로 가도 괜찮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민서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치료사에 대한, 그리고 음악 치료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서적을 찾으면서 하셔서 이게 내 길이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모든 이제 제 영상의 댓글과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신 모든 댓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 답변이 정말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면서 많은 좋은 영상들 보여드릴게요. 항상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부족하게나마 한 Q&A 영상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